자, 이제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이 생명 중심 원리라는 생명체가 탄생해서 성체가 될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키가 크고 어떤 방법으로 세포가 커지고 그걸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생명 중심 원리는 모든 생명체가 동일하댔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가 염색체 하나 줍니다. 아빠가 하나 줘요. 자, 근데 여기부터가 또 이제 시험에 니네 나오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내가 또 추가로 얘기해 줄게. 이건 내가 수업할 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니? 사람의 염색체도 모르면 니네 인간도 아니야, 이 새끼들아.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46개 염색체 중에 2개가 니들이 아는 뭐야? XX냐? XY냐는 성염색체고 나머지 44개의 염색체가 상염색체예요. 그럼 혹시 성염색체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냐? 상염색체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냐? 뭐가 중요하냐? 물어보면은 그래도 성염색체가 중요하죠. 남성, 여성. 그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식기가 달라지고 호르몬의 종류가 좀 바뀔 그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어야 되니까 심장도 1개 있어야 되고 눈깔도 2개 있어야 되고 눈이 막 6개면 이게 사람이냐고. 눈이 1개면 사람이야? 아니잖아. 이런 남자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빠도 사람이고 엄마도 사람이니까 아빠도 EN이 46개, 엄마도 EN이 46개의 염색체를 모두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손이 만들어질 거거든? 근데 자손이 그냥 만들어지면 4N이 92개야. 이건 자손이 아니고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그래서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니들이 배운 거예요. 무슨 분열을 해야 돼? 감수 분열을 해야죠. 감수 분열의 뜻이 뭐니? 자, 이것도 번역한 겁니다. 네, 병신같이 번역한 거예요. 감수 분열에 번역하면 안 되고 원래 쌤이 뭔데 자꾸 얘기해요. 난 영어 원서로 다 배웠어 이거. 근데 감수를 하면 안 되고 원래는 반수 분열이라 분열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반으로 감소하는 분열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반띵하는 거야. 2n에서 반띵하면 n이잖아. 46개에서 반띵하면 23이죠. 얘도 23이에요. 이걸 우리는 절반으로 된 염색체, 즉 얘가 생식세포입니다. 정자와 난자예요. 요게 만나는 거야. 수정란이 되면서 자손이 탄생하죠. 그래서 자손의 염색체가 그대로 보존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다른 표현을 해줄게. 너네 엄마도 아빠도 만약에 뭐 5번 염색체를 해볼까? 1번, 2번, 3번, 4번으로 가는 염색체 숫자 중에 5번 염색체가 있대. 아빠 것도 5번 염색체가 2개 있고요. 엄마도 5번 염색체가 2개 있습니다. 왜 아빠가 2개 있고 엄마도 2개 있어야 돼, 5번이? 아빠가 만들어질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1개씩 받은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질 때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1개씩 받은 거야. 무조건 쌍이 되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요 쌍이 되는 염색체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혹시 기억나냐? 상동염체라죠. 쌍이 되는 염색체를 상동염색체 관계에 있다. 그럼 아빠가 갖고 있는 5번과 엄마가 갖고 있는 5번이 쌍이 있을 건데, 자, 실제는 5번은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줄게. 혈액형 유전자가 5번에 있대. 자, 드디어 나오는 거야, 이제. 염색체라는 개념과 유전자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너네 염색체는 1번부터 22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44개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성염색체는 번호를 안 매겨요. 그래서 44개의 염색체에다가 XY 구성인지 XX 구성인지만 알면 돼요. 5번 염색체가 이제 아빠도 엄마도 2개씩 있단 말이야. 근데 5번 염색체에 잘 들어.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아빠가 A, B형이래.
그럼 아빠에게 있는 유전자가 A와 B를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O형이었대. 엄마는 O에 대한 유전자만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는 역할은 같지만 서로 대립이 되어 있는 유전자여서 대립 유전자의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 둘 중에 하나 준다고. 둘 중에 하나 준다니까? 그럼 아이는 혈액형이 어떤 혈액형의 가능성이 생기냐? 아이는 A형 아니면 B형밖에 안 되죠. 왜? A나 B 둘 중에 한 개 가져오지만 여기는 O밖에 가져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I는 A형 아니면 B형이 나옵니다. 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다.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 있다고? 정확히 46개 있어요. 근데 그 염색체 위에든 중간이든 아래든 형질을 발현시키는 걸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이거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그럼 문제. 유전자가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냐? 인간을 발현시키는 유전자의 개수가 약 2만 개입니다. 2만 개. 그럼 2만 개의 유전자가 다 염색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빠가 하나, 엄마가 한 개 준 걸로 내가 발현되는 거야. 자, 여기서 야, 운전고 잘 낸다 이거. 잘 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형이 나왔어. 근데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도 만들었어. 근데 얘도 남동생입니다. 이제 형이라 했으니까 남동생이겠지 뭐. 여동생이 형이라 하냐? 오빠라 하겠지. 자, 그래서 문제. 얘도 남자고 얘도 남자야. 자, 여기서 형과 동생이 이론적으로 완벽한 유전자가 동일할 확률은 얼마일까? 너네도 생각 잘 해보면 형이랑 뭐 형 있을 수도 있고 뭐 누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무 동생 있을 수도 있는데 너네 형과 너네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얼굴이든 성격이든 학습이든 뭐든 완전히 다를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자, 우리 학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애들도 있는데 누구라고 밝히기는 힘드니까 타 학원이라고 한다. 실제로 진짜 존재합니다. 졸업생을 얘기해 줄게. 졸업생. 형이랑 동생이 몇 년 차야. 그래서 1살 차이 나요. 형이 그때 고3이었고 동생은 고2였고 근데 형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실화야, 실화. 거짓말이 아니야. 형이 공부를 존나 잘해가지고 재수 없이 한 번에 연대 의대에 갔어요. 연대 의대 정시로 갔습니다. 걔네 어차피 대치동 애들은 수시 못 가요. 정시로 갔어. 그 다음 연도에 동생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안 나와, 성적이. 난 이게 생명과학적으로는 뭔가 해석이 조금 불가능해요. 비슷해야 되거든,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엄마 아빠에서 나온 자손이니까. 근데 너무 달라. 공부를 안 하면 모르겠어. 아예 뭐 공부에 흥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동생이 형처럼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동생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가천대 갔습니다. 이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연대랑 가천대도 갭 차이 나지만 연대 의대를 갔어요, 형은. 근데 동생은 가천대 그냥 일반 학과에 갔단 말이야. 자, 이러면 분명히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이랑 동생이 유전자가 100% 똑같대. 그럼 형처럼 동생도 공부했다면요, 동생도 연대의대 가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야. 형과 동생이 염색체가 완벽히 같을 확률이 몇이냐고. 잘 봐. 언제나 염색체는 아빠 쪽에 있는 쌍으로 된 것 중에 얘가 오든가 얘가 오는 겁니다. 그럼 확률은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2가지예요, 2가지. 근데 성염색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염색체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아빠 쪽에서 2의 22제곱만큼의 확률로 와야 됩니다. 엄마 쪽에서도 2의 22제곱만큼 확률 오죠. 이게 상염색체가 같을 확률입니다. 완전히 똑같을 확률. 그럼 상염색체가 완전히 똑같을 확률은 2의 44승입니다.
즉 이만큼의 확률로 형이랑 내가 완전 똑같은 유전자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잘 봐. 이거 완벽하게 답을 내야 돼. 형과 동생이 완전 똑같을 확률이라 그랬다? 완전 똑같을 확률이야. 그럼 잘 봐. 어차피 상염 색채 쪽에는 2의 44제곱의 확률 경우의 수가 있는데 아빠가 형이든 나에게 줘야 되는 성염 색채는 아빠는요 Y만 줘야 됩니다. 그래야 형이든 나든 남자가 나오지. 즉 이건 확률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인지 얘인지는 Y가 확정돼야 돼. 형과 내가 나온 거니까. 근데 여기 엄마 쪽에서는 X를 아무거나 받아도 된단 말이야. 즉 엄마 쪽에서의 X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형과 내가 완전 똑같을 확률은 2의 45제곱입니다. 오케이? 다시 얘기해줄게. 형과 남동생이 완전 똑같을 확률은 45제곱이에요. 2에. 근데 이렇게도 문제 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탄생시켰는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완전 똑같을 확률은 달라요. 왜? 첫째 아이, 둘째 아이라고 했지 남자인지 딸내미인지 얘기 안 했잖아. 그럼 얘인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의 46제곱이 됩니다. 이게 작년 휘문고 문제예요. 엄마 아빠가 애를 냈는데 형과 내가 나왔대. 남동생이. 그때 형과 남동생의 유전자가 완전 똑같을 확률은 2의 46제곱이 아닙니다. 2의 45제곱이에요. 그럼 문제를 바꿀게. 언니가 있고요. 여동생이 있어. 언니랑 여동생의 유전자가 완전 똑같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언니랑 여동생의 유전자가 완전 똑같을 확률. 얘도 얘입니다. 왜? 언니든 여동생이든 아빠 쪽에선 X만 와야 됩니다. 그럼 엄마 쪽에서 뭐 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남동생과 형, 여동생과 언니가 같을 확률은 똑같습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자, 이러니까 봐라.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형과 동생, 여동생과 언니가 다를 수 있는 거야. 그걸 니네들은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 형은 잘생겼고 공부도 잘해. 동생은 존나 공부도 못하고 좀 얘도 좀 빠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 유전자 몰빵이 나죠?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야. 진짜로 형이 좋은 유전자 다 갖고 간 거고 동생이 나쁜 유전자만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확률은 적다는 거지. 매우 적습니다. 아무튼 확률적으로는 가능해요. 자, 이제 생명 중심 원리 볼게. 형이든 동생이든 닮은 곳이 아예 없진 않아. 비슷해. 그 이유가 DNA가 결국은 같은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봅시다. 사람의 세포엔 핵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핵 안에는 유전 물질이라고 부르는, 잘 들어야 돼, 유전 물질이라고 부르는 DNA가 있다. RNA는 그럼 문제, 유전 물질이야 아니야? RNA는 유전 물질이야 아니야? 맞아. 근데 DNA가 원본이라 그랬죠. RNA는 사본입니다. 그래서 DNA가 잠깐 풀어져. 다시 너네 DNA가 풀어지면 RNA라 그랬어, DNA라 그랬어? DNA가 풀어진다고 해서 RNA 되는 거 아니야. DNA는 DNA예요. 이 DNA의 한 가닥을 주형 가닥 삼아서 RNA를 찍어내는 거야. 운전고는 배웠으니까 이걸 메신저 RNA라고 합니다. RNA 종류가 3개인데 얘가 그냥 mRNA라 불러요. 자, 얘를 이제 밖으로 뺍니다. 원리를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 얘를 밖으로 빼면은 제일 중요한 DNA는요, 그대로 다시 원상복귀 돼야 돼요. 그러니까 DNA는 잠깐 풀어진 다음에 복사하고 다시 꼬여요. 절대로 DNA는 손상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된 RNA가 있어요. 얘를 조각조각을 냅니다. 원래는
그래서 조각조각을 낸 다음에 필요한 부위만 가공시켜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가공된 메신저말 RNA가 탄생합니다. 이것을 세포 밖으로 보냅니다. 다시. 지금까지의 행동이 DNA에서 RNA로 바뀌는 행동입니다. DNA에서 RNA로 바뀌는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불렀냐? 전사 과정이라 했죠? 지금 본 것처럼 전사 과정은 무조건 핵에서 일어납니다. 자, 무조건이라 했어. 100%입니다. 절대로 전사는 핵 밖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핵에서만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RNA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밖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댔냐? 세포질에 존재하는 리보솜으로 들어간다. 자, 잘 들어. 리소좀 아니랬어. 이거 시험에 가끔 잘 냅니다. 리보솜이야. 리소좀은 완전히 다른 새끼야. 아예 안 배울 거야, 우리는. 근데 단어만 기억해. 리소좀 아니야. 리보솜이야. 일로 들어갑니다, 일로. 자, 리보솜으로 들어가게 되면, RNA가 들어가게 되면, 원래는 이제 트랜스포 RNA라는 tRNA가 관여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드디어 아미노산을 한 개 물고 와. 그럼 이 아미노산을 물고 오는 게 요렇게 물고 왔으면 제일 중요한 거 리보솜에서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시켜주는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요걸 우리는 단백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단백질을 만드는 행동을 뭐라고 부른다고? 번역이라고 한다고. 이러한 번역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얘는 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리보솜에서, 아니,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라고 부르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요거죠.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두 가닥이 있어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형 가닥 삼을 거야. 자, 염기를 총 10개 그릴 거야. 자, 여기 염기 중에 몇 개는 알려주겠다. A, G, C, A, G, T, A. 자, 여기까지는 알려줬대요. 한 개씩 다 준 겁니다. 자, 이때 전사된 RNA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을 주형 가닥 삼았댔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염기는 있을 거고 무조건 한 개 준다니까, 한 개. 자, 얘가 U야. 한 개 줍니다. 자, 그러면 1번 가닥을 주형 가닥 삼은 거야? 2번 가닥을 주형 가닥 삼은 거야? 무조건 결합할 수 있는 걸로 찾으세요. A랑 A가 결합할 수 있니? 절대 안 돼요. A는 T와 DNA에선 결합하고요. A는 RNA 쪽엔 유라실과 결합합니다. 그럼 여기가 유라실이 왔다는 거는 얘와 결합할 수 있는 곳은 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주형 가닥 삼은 겁니다. 그래야 A가 U로 결합할 수 있죠. 자, 이걸 여기다 그린다면은 여기에 A가 있었다는 거예요. DNA 가닥에. 그리고 RNA가 얘를 찍어내면 U가 온다니까. 그래서 여기 처음에 U가 온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염기 다 적어야 됩니다. 나머지 A 짝꿍이니까 T 빨리 합시다. C G T G C C A T 요거를 전사시킨 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전사시켜 주니까 A G 네. G A G G C A A 요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야, 근데 이거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 내가 바꿀게. 그냥 바꿀게.
A라고 할게. 여기도 T가 올 거고 여기도 U가 오겠죠. 자, 돼서 일단 개념 먼저 한다. RNA의 세 개의 염기를 모아서 뭐라고 부른다? RNA의 세 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합니다.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DNA의 세 개의 염기를 모아서 뭐라고 부른다고? 3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러요. 코드. 자, 여기서 매번 내가 문제 풀 때마다 몇 번은 얘기했지만 잘 들어야 된다. 3염기 조합과 코돈의 역할은 다릅니다. 3염기 조합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뭐야? 3염기 조합이? 이게 유전 암호입니다. 유전 암호 코돈 아니야. 3염기 조합이야. 이걸 1차적으로 해석한 게 코돈입니다. 다음, 코돈의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라고 하냐?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정한다고 했죠? 결국 따로따로 알고 있어야 된다. 아미노산을 정하는 게 누구냐? 코돈이라고 해야 돼. 유전 암호는 뭐냐? 3염기 조합이라 해야 돼. 코돈이 하면 안 돼. 유전 암호는. 코돈 아니야. 이게 암호고 1차 해석한 거야. 그걸 진짜 해석한 게 아미노산입니다. 자, 그러면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별표. 요렇게 끊으라는 거죠. 그래서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동그라미,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세모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짜증나는 첫 번째 유형,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자, 원래 돌연변이는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너희들이 내년 생명과학 1에 배울 건데, 염색체가 돌연변이 될 수도 있고, 구조가 잘못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만 배워요.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란 문제 잘 내. DNA가 뭔가 바뀐 거야? RNA가 뭔가 바뀐 거야? 꼭 기억해야 돼. DNA의 변성이 돼야 됩니다. 뭐가? 염기 한 개다. 그럼 문제,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는 얘나 얘가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DNA의 염기가 뭔가 이상했을 때 생성되는 유전 질환이 문제 풀다 보면 3개 정도가 제일 많이 나왔을 거야. 뭐 나왔냐? 제일 많이 나온 게 그거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다른 것들은 내가 쓰지도 않을 건데 1번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뭐가 안 되는 거야? 적혈구의 모양이 난 모양처럼 바뀐 겁니다. 그러면 뭐가 안 돼? 적혈구의 역할은 산소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면 산소 운반이 잘 안 됩니다. 산소 운반이 안 되니까 어디로 산소가 잘 안 들어가냐면 뇌로 안 들어가, 뇌로. 뺑뺑뺑뺑뺑 혈액이 돌다가 산소라는 것도 혈액을 통해서 움직이거든. 혈액에 있는 적혈구가. 그 혈액에 있는 적혈구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뇌로 산소 운반을 못 해줘요. 그래서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빈혈. 자, 두 번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말고 또 어떤 유전병이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페닐케톤요증이라는 게 있죠. 혹시 이게 뭔 줄 아냐? 페닐케톤요증은 페닐알라닌이라는 효소를 못 만듭니다. 요 효소를 만들어야지만 페닐케톤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효소를 못 만드니까 분해가 안 돼. 그게 그냥 오줌으로 그냥 나갑니다. 그때 색깔이 검은색이 나옵니다. 검은색 오줌이 나가고요. 극심한 통증을 느낀대. 이건 진짜 고문이야. 오줌 쌀 때마다 아파요. 고문이지 이건.
예, 뭐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세 번째 뭐 알고 있냐? 알비노증이라는 게 있죠. 알비노증은 뭐가 안 되는 거야?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변이가 생긴 겁니다. 이래서 몸의 모든 멜라닌 색소를 필요로 하는 털색이나 머리 색깔, 그 다음에 눈깔색, 이것도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 색깔을 못 만듭니다. 색깔을 못 만들기 때문에 모든 털 색깔이 흰색, 그 다음에 눈동자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에요. 자, 여기서 이 개념만 먼저 아시고,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색 중에 하나다. 삽입, 삭제, 치환. 자,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DNA의 염기 중에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하나가 없어집니다. 하나가 바뀐다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한 번씩 해봅시다. 얘가 됐대. 그러면 여기에 끼어 들어온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가 끼어 들어왔을 때 얘가 주연가닥이었잖아. 그럼 원래 기존의 코돈은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기존 코돈이라고. 근데 하나가 더 들어왔으면 이제 삼염기 조합이 바뀝니다. 여긴 그대로야. 근데 요 T부터 시작하는 삼염기 조합으로 바뀌어요. TCT가 됩니다. 그럼 이제 CCG가 되고요. TT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삽입이 되든가 삭제가 된다. 자, 삭제되는 것도 똑같아요. 삭제는 이게 밖으로 나가버린 거야. 없어져 버려. 그럼 기존의 삼염기 조합에서 또 다른 삼염기 조합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가 쓰였죠. 자, 치환은 뭐냐?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C 대신에 뭐 A가 온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코돈의 가지수는 그대로입니다. 대신 얘가 하나 바뀌는 거야. 자, 잘 들어. 우리가 배우는 요딴 애들은요 무조건 얘입니다. 한 개가 바뀌는 거예요. 삽입이나 삭제가 아니에요. 치환이야. 우리가 배우는 건. 그래서 하나가 바뀌면 요 아미노산이 동그라미였는데 이딴 이상한 놈으로 바뀌는 거야.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한 개 바뀌어요. 한 개. 그러면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미노산이 한 개 바뀌면 단백질도 바뀌어버려. 다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댔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아미노산 한 개가 발린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에 의해서 생성된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바뀝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 요렇게 해서 만든 게 단백질란 말이야. 단백질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래서 아미노산이 하나 바뀌면 단백질 자체가 바뀌어버려. 그러면 형질 자체가 변성됩니다. 자, 제일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든 뭐든 다 단백질을 만든댔죠? 근데 개든 고양이든 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예,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공통조상으로부터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존나게 많이 냅니다. 지구에서는 이게 맞다며. 이게 맞아요. 근데 외계 생명체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 맞잖아.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냅니다. 에? 외계 생명체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데. 그치? 가정하는 거야. 자, 난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합니다. 어떤 아주 이상한 외계 생명체가 발견이 됐어. 근데 얘네들을 막 연구를 해봤다? 연구를 했더니 엄청나게 특이한 걸 알아냈어요. 자, 먼저 우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몇 종류니?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종류야? 20종류입니다. 먼저 외워야 돼, 이런 건. 그 다음에 코돈의 종류는 몇 종류야? 이건 외워야 됩니다. 코돈의 종류는 연속적 염기 3개의 조합으로 하나의 코돈이 되기 때문에
64가지의 코돈이 된댔죠? 그지? 문제. 이 새끼는 코돈의 가지수를 봤다? 근데 코돈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어. 근데 얘 코돈의 가지수가 1000개였대. 최소. 코돈이 최소, 야, 여기서부터 상상을 해야 돼. 코돈이 최소 1000개야. 근데 이 새끼의 코돈을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게 아미노산, 얘를 코돈이 만드는 거 아니야. 아미노산이 몇 개인지는 몰라, 안 알려줘. 대신 염기의 개수가 3개씩 묶여서 한 개의 코돈이 되는 건 인간과 똑같대. 그럼 문제. 이 외계 생명체의 염기는 최소한 몇 가지일까? 334. 뭐랜 전축임. 염기의 최소 가지수는 최소한 염기가 몇 종류 돼야 된다는 거야. 혹시 알겠는 사람? 염기가 최소 3개는 안 돼요. 몇 개? 6개? 10개? 봅시다. 어차피 염기가 3개가 하나의 코돈을 구성하죠. 근데 이 종류가 지금 1000개야, 최소한. 야, 그럼 봐봐. 우리 인간은 염기가 4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4가지의 가지수인데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4에 세제곱 해가지고 64가지의 코돈이 된다니까. 그럼 얘는 염기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X라고 해봐. 그러면 X의 세제곱이 최소한 1000개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의 외계 생명체는 최소한 염비가 10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를 바꾼다. 문제를 바꿔. 자, 이제 또 다른 어떤 놈을 봤는데 이 새끼는 염기가 최소한 5개라 하자 그냥. 염기가 5개로 구성된 어떤 외계 생명체래. 근데 요 새끼는 아미노산의 가지수를, 종류를 봤다?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최소한 300개 이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성이 되냐?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성이 되냐? 뭐야 그게? 최소한 염기가 4개 이상이 묶여서 한 개의 코돈이 돼야 됩니다. 왜? 봐봐. 우리 인간처럼 딴 해서 하나의 코돈이라면 5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5의 세제곱이에요. 5의 세제곱이면 몇이냐? 25에다가 125냐? 최대 125의 아미노산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아미노산이 300개 넘는데 그럼 아무리 못해도 최소 염기가 4개 묶여서 코돈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이 확률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300개는 넘어가죠. 요 개념을 이건 뭐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나올 경우는 지구랑은 다르니까 최소한의 염기의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고 지금 한 것처럼 최소한의 코돈의 종류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잘 이해를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심학고든 동패고든 지산고든 운전고든 한빛고든 존나게 많네. 생명과학 파트는 이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빔이 없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 자, DNA 전사 번역 파트 문제만 좀 풀어볼게. 자, 심학고를 제외하면요 40번까지가 화학 파트고
나머지 뒤에 40문제가 생명 파트입니다. 오케이? 심화고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학교는 40번까지가 화학 파트고 나머지 뒤에 40문제가 생명 파트예요. 근데 심화고만 앞쪽 1번부터 40번까지가 생명 파트고 뒤쪽 40문제가 지구 파트입니다. 그래서 심화고는 앞쪽에 자 내가 지금 풀라는 거 한번 풀어볼게. 에이, 문제가 다 꼬여가지고. 자, 심화고 기준 38, 39, 40 풀어보시고, 운전고는, 운전고인가? 운전고는 51, 52, 53, 54. 세 문제다. 운전고 51, 52, 53. 그 다음, 동패 기준 78, 79, 80. 동패 78, 79, 80. 그 다음에 심화고 얘기했냐? 심화고는 얘기했고 한빛고도 78, 79, 80. 그 세 문제 푸세요. 그 다음 지산도 여긴가? 아, 지산은 아니네. 근데 문제는 아마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지산 64, 65, 66. 세 문제. 자, 다 똑같은 문제거든? 풉시다. 얘기한 대로 오늘도 끝나면 조교님들 오실 거니까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가세요. 다 풀었니? 뭐 어렵지는 않을 거야.
자, 지금 학교마다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풀라는 세 문제를 그냥 1번, 2번, 3번이라고 지칭해서 문제 풀어볼게. 자,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염기가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그림은 어떤 RNA의 염기 서열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몇 가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려하는데, 자, 번역 순서는 왼쪽부터 염기 순서대로 번역을 하래요. 자, 그랬더니 지금 왼쪽에 기억이 나오죠, 이거? 기억이라고 써 있는 게 UGC야. 그럼 밑에 찾는 겁니다. UGC가 바로 아래 별표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돈을 잘라주면 돼요. CAA가 되니까 CAA는 동그라미에 이렇게 표현된 거. 그 다음에 GUG니까 GUG는 동그라미 까만색으로 다 색칠되어 있는 거. UAC니까 UAC는 세모네요. 자, 요게 이제 기본 원리로 찍어내야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자, 그러면 78번에 1번 기억 보기. 기억의 전사에 이용된 DNA 가닥의 염기 서열은 ACG다. 이게 찍어낸 RNA잖아. 그럼 여기 사용된 DNA 거 찾아라 이거야. 그럼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게 A죠. 여기 결합할 수 있는 건 C고 여기 결합할 수 있는 건 G지. 그래서 원래 DNA 가닥은 ACG였을 것이다. 기억 보긴 맞습니다. 니은 보기. 이 mRNA로부터 합성된 단백질의 세 번째 아미노산은 세모이다.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립니다. 마지막. 니은 부분의 염기 A가 U로 바뀌더라도, 그지? 자, 니은 부위가 어디냐면은 CAA 마지막 얘입니다. 얘. 요 새끼가 U로 바뀌었대. 자, 그럼 밑에 찾아봐. CAA는 지금 내가 세모라고 동그라미라고 했는데 CAU를 보세요. CAU가 클로바 모양, 그러니까 스페이드 모양을 바뀌었죠, 이게. 이걸로 바뀐단 말이야. 즉, 염기가 바뀌더라도 아미노산이 동일을 하면 돌연변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염기가 바뀌었는데 아미노산도 바뀌어버렸네. 그럼 이건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보기. 염기 서열엔 변화가 없는 게 아니지. 변화가 생기죠. 답이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지금 DNA가 기억 과정, 전사죠? 전사 과정을 거쳐서 물질 X가 되니까 얘는 RNA입니다. 요 RNA가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 단백질 구조와 직접 연계되는 물질 X는 mRNA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RNA가 메신저 RNA라고 해서 mRNA라고 합니다. 근데 단백질 구조와 직접 연결되는 별로 봐봐. 근데 분명히 아미노산은 얘로 만든다 그랬잖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암호야. 이거가 얘를 만드는 키포인트입니다. 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아미노산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억 보기 보시면 단백질 구조와 직접 관계되는 물질 X는 mRNA다. 맞아요. 직접 연결되는 게 RNA입니다. 니은 보기. 기억 과정에서 DNA의 염기 서열이 상보적인 염기 서열로 물질 X에 전달된다. 상보적 결합이라는 게 위에가 A면 아래가 U, RNA일 경우, 얘가 T면 얘가 A. 이게 상보적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상보적 결합으로 아래로 내려간다. 맞는 보기가 돼요. 디귿 보기. 니은 과정은 코드 정보를 이용해서 전사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코드 정보가 뭐냐? 뭐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엄밀히 얘기하면 뭐 유전 암호인데, 니은 과정은 유전 암호를 이용해서 전사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자체가 틀렸죠. 니은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요런 게 이제 내가 얘기했던 요 개념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다 썼어요. 근데 35번 코돈에서 염기 한 개가 결실된대. 봐봐. 이 중에 뭔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얘가 없어지냐, 얘가 없어지냐, 얘가 없어지냐. 그건 몰라요, 지금. 근데 이 중에서 한 개 없어져. 그럼 봐라. 요렇게 원래 코돈이 잘려야 되는데 하나가 아무거나 없어지는 순간 코돈은 요렇게 잘립니다. 이게 코돈이 됩니다. 이게. 오케이. 한 개 없어지는 순간 코돈이 바뀌어요. 그럼 여기 코돈이 뭔지 얘는 몰라. 얘와 얘는 몰라. 두 개가. 얘가 U입니다.
그 다음이 CCG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은 AAA, 그 다음은 UAA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기억 봐봐. 35번까지의 아미노산 서열에는 변화가 없대요. 변화가 있지. 얘가 바뀌었잖아. 무조건 바뀌는 거예요. 34번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35번에 문제가 생겨요. 기억법이 틀렸어. 니은보기 36번 아미노산은 프롤린이 된대. 35번, 36번 얘입니다. CCG를 찾는 거예요. CCG를 찾으면 프롤린 맞네. 니은보기 맞습니다. 디귿 38개의 아미노산으로 된 단백질이 합성된다. 자, 종결 코돈이라는 게 나왔죠. UAA. 얘는 아미노산을 안 만듭니다. 없어. 그러면 얘 만들었고 얘 바뀌었지만 만들었는데 얘 뭐 만들어? 아미노산이 37개입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 틀려요. 답이 니은만 맞습니다. 풀만 하셔야 돼.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